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단원인 기본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을 시작으로 하여 기하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기하는 공간과 도형을 다루는 학문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도형들과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하는 우리의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큰 축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흥미로운 기하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기하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 기본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의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도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도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는 점, 선, 면입니다. 점선 면과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원인데요. 차원은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방향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렇게 점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점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자체로는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으므로 0차원이 됩니다. 이 점을 가져다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요. 선은 그 방향을 따라서만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원이 됩니다. 선이 이어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면 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면은 2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방향 말고 이런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향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을 적당하게 섞어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방향의 개수가 가장 작도록 하여 2차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점, 선, 면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서로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과 면이 이런 식으로 만나도 교점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면과 면이 만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기는데요. 이런 선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곧게 뻗은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다른 점 하나를 더 가져다 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얘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점을 A, B라고 하면 A, B를 지나서 양쪽으로 한없이 곧게 뻗은 선을 직선 AB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선들 중에서 어떤 점 A에서 출발하여 B 쪽으로만 쭉 이어지는 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선은 곧게 뻗어 있어서 직선이긴 하지만 A 왼쪽으로는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뚝 자른 것 같다고 하여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시작점과 방향을 나타내주는 형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직선의 경우에는 같은 두 점을 지나면 같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죠. 하지만 반직선의 경우에는 시작점과 방향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A에서 출발하여 B에서 멈추게 되는 선을 선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딱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B를 양 끝점으로 하는 선들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B의 길이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선의 길이를 거리라고 한다면 이것과 같은 선들을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딱 하나만 정해지는 선분의 길이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분 AB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양 끝점인 A와 B에서의 거리가 같은 점, 이 점을 중점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요.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선이 두 개 등장할 차례겠죠? 이렇게 직선이 두 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교점을 가지면서 만난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는데요. 여기서 왼쪽 이 부분은 쓸데없으니까 다시 지우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직선 두 개가 벌어진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를 이룰 때 사이에 벌어진 형태, 이런 형태를 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각 A, O, B 이런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또는
이 사이를 A라고 하면 각 A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양쪽에 있는 이 두 반직선을 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각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 O에서 출발하여 오른쪽으로 반직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반직선으로부터 시점이 O로 같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회전한 반직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각은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직선처럼 평평한 상태를 평각이라고 하고 그 크기는 180도입니다. 그러면 얘를 오른쪽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옮기든 평평함으로 항상 직선은 평각이 되겠죠. 즉 18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직선을 반으로 접어서 포개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접힌 선이 생기게 되죠. 이 접힌 선은 180도를 반으로 나누게 되므로 평각의 반인 90도가 되고요. 이 각을 똑바로 서 있다고 해서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각은 매우 특별하므로 둥그런 형태가 아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표시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직각은 가장 중요한 각이므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각을 기준으로 하여서 각이 작으면 뾰족하고 예리하다고 하여서 예각이라고 하고요. 각이 크면 둔해 보인다고 하여 둔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반직선에 대해서 보았으니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교차하게 되면 각이 4개가 생기게 되죠. 이것들을 교차하는 점에서의 각이라고 하여서 4개를 모두 교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눈을 그리게 되면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마주보는 꼭지점에 있다고 하여서 이 두 각 간의 관계를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직선이 만날 때 맞꼭지각은 서로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증명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직선이므로 이 점을 중심으로 한 각 A와 각 B의 합은 평각이니까 180도가 되고요. 얘도 또 직선이었죠. 따라서 각 B와 각 C가 이루는 각이 두 각을 합하면 180도가 되고요. 그러면 B가 공통이므로 각 A와 각 C가 같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을 이루면서 만나게 되면 이것을 직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AB라고 하고 이 직선을 CD라고 하면 직선 AB와 직선 CD가 직교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기호라고 알고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이 기호를 많이 쓰면서 돈독한 우정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직교하는 두 직선을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한 직선을 다른 하나의 수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L이라는 직선이 있다면 직선 밖에 있는 어떤 점 P를 지나면서 L과 수직인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직선은 L의 수선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교점을 H라고 한다면 마치 H에 발을 딛고 서 있는 형태와 같아서 이 점 H를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이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인 PH가 되는데요. 위에서 보았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처럼 P에서 L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선분이 PH가 되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직선 L이 선분 AB와 수직으로 만나고 그 교점이 AB의 중점이 된다면 L을 AB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기본 도형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나오므로 이 정의들을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이 영상을 시청을 하고 꼭 모든 정의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본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